아주 간단한 정정라면 머리도 식게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건데 등분파 하중을 50kN을 받고, 그 다음에 피하중이 행하중이 20kN을 받고, 이렇게 5m, 4m, 5m, 6m, 3m라는 이런 라면인데, 요거를 BMD, SFD, AFD를 한번 구해보죠. 이런 거 이제 기사시험 같은데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이런 건 나는데,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걸 풀고, BD 부재에 무슨 예를 들어서 안전성을 검토하셔. 단면 주어지고, 아니면 AC 부재에 단면 주어지고 안전성을 검토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강도가 좀 세게 나오죠. 이건 정정구조물이나 부정정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판별식이잖아요. 부정정, 정정, 갈려지는. 이건 분명히 정정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힌지 하나 있습니다. 힌지. 그럼 부재수 3개, 반력수 4개, 플러스 강절점이, 요 C점이 강절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CD 부재가 와가지고 CD 보부재가 와서 기둥에 붙은 거니까 강절점이 하나예요, 하나. 마이너스 2 곱하기 절점수 4, 0, 정정구조물입니다. 여기 C부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연속돼가지고 다음 층까지 또 올라간다 그러면 강절점수가 2개가 된다고. 이 부재에 와서 붙었으니까. 하나는 빼준다 생각하면 강절점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빼고 들어가는 거지. 모재가 하나 있고 부재가 와서 붙었다 생각하시면 돼. 헷갈리신 경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건 정정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죠? 정정구조물은 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부정정구조물 같은 경우는 처진각법, 에너지법, 모멘트 분배법, 변형일치법을 막 써서 풀어야 되니까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정정구조물이 이제 좀 쉽지. 여기 VA가 VB가 반력이 나올 거고, 여기는 HB라는 힘력의 반력이 나올 거고, 여기도 VA가 나오고, 여기도 HB가 나올 거예요. 방향은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선정을 해보죠. 그럼 정정구조물이었으니까 평형법이 가능하잖아요. 여기를 A점을 잡아봅시다. 시그마 M A는 0이잖아요. 그러면 6VA, 6VB. 요게 요렇게 돌고, 요 놈도 요렇게 돌잖아. 같은 방향으로 도네. 플러스 5에서 3 빼면 플러스 2HB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놈은 이렇게 돌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플러스로 놨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마이너스로 놔야지. 마이너스 50 곱하기 6의 자승 나누기 2. 그렇잖아요. 저게 헷갈리면 집중화 중에 가운데 떨어진다 생각하고 요걸 이렇게 잡아 돌리면 돼. 그러니까 요 50 곱하기 6 해가지고 반해서 이게 3을 곱하면 가능성이 있지. 근데 이 등분표로 이제 자꾸 풀어서 그냥 나오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로 돌잖아요. 20에서 5짜리가 하나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20 곱하기 5. 이거는 0이라는 얘기 아니야. 0.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생기네. UVB 플러스 EHB는
요거 싹 더해버리면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지. 왜 플러스야? 마이너스. 천이 나오네, 천. 요렇게 한식이 성립이 됐어. 근데 요게 두 개가 미지수고, 식은 하나니까, 식은 하나 더 세워야 되잖아. 근데 영이, 흰지니까 D 지점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M D는 또 0이 되잖아. 어? 여기서 하나 또 세워봐. 근데 시그마 M D에서는 VB나 모멘트가 3HB 밖에 없잖아요. 요렇게 잘라서 보는 거니까. 그래, HB는 0이네. 어차피 VB는 없고. 여기다 HB를 0을 놓으면은, 이게 날라가잖아. 그럼 결국은 VB는, 1000 나누기 6이니까, 166.7 나와요. 166.7 킬로뉴턴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가 166.7이잖아요. 이거는 0이고. 전체, 시그마 또 V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VA는 300 마이너스 166.7 하면 VA가 나오잖아요. VA는 얼마냐? 133.3이네. 133.3 킬로뉴턴. 여기는 133.3 킬로뉴턴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H도 0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시그마 H가 0이니까, HB가 0이니까 이거는 H, 22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놓습니다. 20KN이 오른쪽으로 가잖아. 맨 위에서 작용력이. 거기다가 플러스 HB를 가정을 한 거예요. HB를 0이라 놓으면 HB는 결국은 마이너스 20이 되잖아요. 이쪽이 0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쪽 방향으로. 20kN이. 그럼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이거 그냥 암산으로 나와버릴 수도 있지, 뭐. 이건 수평력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BMD, SFD, AFD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유물체도를 한번 끊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를 잘 끊는 사람들이 대개가 역할 잘하더라고. 자유물체도를 습득을 많이 해가지고 자유물체도를 한번 끌어보죠. CD 부재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50 킬로뉴턴으로 가고, 이쪽 AC 부재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BD 부재가 이렇게 가요. 저 조그맣게. 그럼 여기가 133.33으로 갔잖아. 133.3. 그럼 여기서 반대로 133.3이라는 반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하나씩 부재를 끊어서 본 거니까. 그럼 여기는 요 지점에서 다시 꼽으면 요게 반대로 또 작용이 된단 말이죠. 133.3. 요 놈이 요 부재로 왔을 때는 반대로 작용이 된다. 이 모든 게 그래야 평형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결국 이것도 보면은 166.7이 되고, 여기 166.7이 되고, 내려가서 166.7이 될 겁니다.
이부제는 모멘트가 없지만 이부제는 모멘트가 있어요. 20에서 5로 가니까 100짜리가 이렇게 도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와서는 반대를 반력 모멘트가 생기니까 100이 이렇게 간다고. 100 킬로 메타가. 그럼 요 부재에 와가지고 요게 또 반대로 또 돌아야 되잖아요. 따로 봤을 때 반대로 또 계속 돌아왔으니까. 그럼 이건 시계 방향으로 또 100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모멘트가 곡선으로 떨어지잖아요. 2차 함수가 나오니까 이게 곡선으로 포물선 형식을 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전단이 제로가 되고 전단이 제로가 되는 데서 모멘트가 맥스가 걸리니까 그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133.3 마이너스 50 x는 0인데 이거는 vx는 0, 평형식에서 vx는 0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x가 나오잖아요. 이건 바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2.67m 나오네. 2.67m의 전단이 0이 되고 모멘트는 제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멘트 2.67은 얼마가 나오냐면 133.3 곱하기 2.67. 그죠? 이게 같은 방향으로 오니까 또 100이 들어가야 되겠지. 100. 마이너스 되기. 요게 2.67이 마이너스가 이제 2.67이 예를 들어서 요쯤 되니까 이 50에서 2.67이 반대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50 곱하기 2.67의 제곱 나누기 2를 해버리면 모멘트 맥스가 된다고. 그게 얼마냐? 277.7이 되네. mx까지는 266.7 킬로뉴턴이 되겠지. 됐죠? 260.7. 그 이걸 가지고 이제 모멘트를 그려보는데 모멘트도부터 그려봅시다. BMD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구조역학에서 약속하기를 플러스 방향은 안쪽에다 넣는다 그랬는데 이게 100이 이렇게 가잖아. 20 곱하기 5, 100이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고. 그리고 여기 와서 100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100도부터 시작되는 거지. 100의 모멘트가 있으니까. 그래 2.67이 요 정도 되면 여기 와가지고 266.7이 갑니다. 당연히 포물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형성이 돼. 그리고 이제 0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지. 힌지는 0이니까. 여기가 2.67이라는 얘기지. 2.67m. 이게 맥스가 되는 거지. 이 부재를 설계하려면 이걸 갖고 하면 되는 거죠. 딴 거 뭐 있나? 이것도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BMD는. 그 다음에 SFD. 전단력도. 그죠? 예. 전단력 여기서 20으로 가잖아요. 이 부재는. 그래서 전단력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도 이게, 오늘, 김광철 교수님인가 있어요. 구조기술사. 해서 지금 하시는 분이 알려주시는 건데, 이쪽 방향으로 일단 20이 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의 선을 긋고, 이게 시계 방향, 요 놈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로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전단역은 플러스를 놓을 때 항상 바깥에다 놓으라고 그랬잖아. 5m랑 다르게. 이게 20이에요, 이게. 플러스 20. 여기도 20, 여기도 20이에요, 똑같이.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왔지,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왔을 때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또 형성이 된다고 맞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보니까. 플러스 20. 여긴 전단역이 없는 거지, 뭐. 여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단역이 133.3이 올라가고 2.67에서 0으로 해서 쭉 거버리면 여기는 133.3이 되고 이쪽은 166.7이 되잖아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2.67. 2.67m. 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 표시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전단역도 또 된 겁니다. BMD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 AFD를 해야지. 충력도를 한번 또 그려봅시다. 충력도는 요 A 부분에 압축을 받으니까 충력도 압축이니까 안으로 마이너스 133.3. 이것도 166.7이니까 안으로 받게 그려서 이것도 마이너스 166.7. 근데 이 부재는 충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고받았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그리고 두 개만 있네. 충력도는. 요렇게 해서 요게 AFD. 요렇게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요런 게 시험이 많이 나더라고요. 복잡한 건 안 납니다. 그건 제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렇게 간단한 거를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 해보면 어려워요. 어디서 어려우냐? 이렇게 BM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를 이걸 헷갈릴 때가 많아. 이런 건 안 헷갈리는데 나 앞으로 구조역학 하면서 BMD 그릴 때 헷갈리는 게 많아요. 곡선이 우유로 가느냐 이렇게 반대로 가느냐, 그거는 계산을 딱 한 번 해가지고 자기가 X점 잡아놓고 거기를 후다닥 계산해서 거기가 플러스 방향이 나오면은 플러스 방향이 나오면서 지점보다 많다 그러면 곡선이 위로 가게끔 만들고, 거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나오면서 적다 그러면 아래로 가게끔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교수님이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시험 보러 가면 채점을 많이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모멘트들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면 이게 100kN이고 이게 200kN이라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막 급하니까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도 스케일에 맞게. 이게 200이면 100은 한 반 되겠죠. 이렇게 반이라도 이렇게 스케일을 맞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물론 답은 맞겠지. 근데 이게 스케일이 틀리면 기분 나쁘지, 보는 사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오늘 요거 한번 더 풀어봤습니다.